오늘은 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단계별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500권을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법을 바꿨습니다. 이 읽는 법을 좀 제대로 바꾸시면은 생각보다 남는 게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체화도 많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특정 내용이 제대로 체화되죠? 그러면은 그게 인생 바뀌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단계별로 관점별로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제에 관련해서 정답이 되는 글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읽어볼 거고, 오늘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후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대한 서평에 제가 댓글을 직접 남겨드렸어요.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의 서평에 원 저자가 와서 댓글 달아주면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진짜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은데 실제로 달아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댓글 달아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저예요. 90살까지 건강하게 훌륭한 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저인 줄 모르시니까 제가 프롬 신박사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근데 시나브로님이 블로그 주인이세요. 요즘 보고 있는 책인데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셨대요. 정말 좋습니다. 강추드려요. 책 관련 알바 홍보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소름 끼치는 진짜 미친 책. 정말로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문 느낀 점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분이세요. 느낀 점.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느낀 점이요. 한 페이지에 집약된 세계적 거장들의 밀도 높은 통찰. 방대한 지혜를 단 한 페이지로 마주하는 경이로움. 진짜 극찬이시죠? 시공간을 초월한 거인들의 문장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책을 읽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죠. 그렇죠? 삶의 길목에 멈춰선 우리에게 건네는 명쾌한 해답.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이 나이쯤 누구나 한 번쯤 멈춰서서 고민했을 삶의 문제들에 대해 단단하고 깊은 답을 건네줍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문장의 힘. 지필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진짜 훌륭하세요. 화려한 수식어 대신 본질만 담은 문장들. 쓰잘데기 없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쓰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날카롭고 따뜻하게 나의 내면을 관통하는 글귀에 숨이 먹기도 합니다. 극찬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꼭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예요. 버락 오바마가 한 얘기로 글을 쭉 제가 쓴 건데, 발전에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다. 여러분, 발전에는 뭐 어쩔 때 운이 좋을 때 일직선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일직선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직선을 찾죠. 그러면서 일직선일 뿐만 아니라 좀 심지어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점선으로 된 일직선을 찾아요. 그런 길 없습니다. 발전은 늘 앞으로만 나아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굽이치고 되돌아가며 진행된다. 정말 많이 퇴보할 때도 있고, 퇴보하다가 보면은 이 방향이 오히려 맞네 하고 방향 전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멈춘 듯한 구간도 후퇴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변화의 일부로 포함된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이거는 1000% 맞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성장을 앞당기기보다 좌절을 앞당기기 쉽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력을 앞세우기보다 방향을 잡는 일이며, 완벽한 계획을 고수하기보다 계속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시행착오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남는 흔적이다. 그냥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 거예요. 뭐가요? 시행착오가. 그 흔적은 실패의 기록이라는 틀을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배운 결과라는 진실을 담고 있다. 흔들림 없는 전진은 드물고 우회 없는 성장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전진은 없고요. 우회 없는 성장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깔끔한 직선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선택과 수정이 쌓여 남긴 흔적들의 합으로 드러나고, 돌아보면 비효율처럼 보였던 시간들이 지금의 자리를 만든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사교육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비효율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의 망설임과 지연마저 현재를 구성하는 일부였던 것이다. 그러니 더디게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멈춘 것처럼 보여도 계속 나아가라. 그렇게 진정한 발전은 완벽한 경로가 아닌 포기하지 않는 여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글을 10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많이 남길 것인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 번만 읽고 많이 남는 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딱 이거예요. 발전에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야죠. 일단은 여러분 제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꼭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저는 보통 밑줄 그은 다음에 한 달에서 2달 사이 안에 밑줄 그은 부분은 무조건 발췌독을 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명저들 있잖아요. 그거는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밑줄 그은 부분만 또 발췌독을 합니다. 그럼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진짜 몇 시간이면 책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밑줄 그은 것만 보니까. 그러면은 가물가물했던 게 확 살아나고 잊혀졌던 게 확 살아납니다. 최근에는 유러피언 제가 발췌독 다시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 유럽의 철도가 도입되면서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거 다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친 것만 다시 발췌독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 발췌독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한 권 읽으면 독서내공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지만 28%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이 한 분기마다 한 권씩 읽어서 4권 읽는다. 그럼 독서내공 상위 5%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발췌독을 해서 이 책을 진짜 씹어먹는다. 그럼 독서내공 1%네요. 1% 딱. 통계적으로. 진짜 여러분 발췌독을 꼭 해보세요. 아셨죠? 책이 관계가 있는 거를 연속으로 읽으면은 무조건 더 많이 남습니다. 개독을 하면은 무조건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 듀얼 브레인이랑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이 책은 여러분 그러네. 이거는 2024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이에요. AI 신의 탄생은 2025년 뉴요커 선정 올해의 책이고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이고 북 리스트 에디터스 초이스 선정 2025년 올해의 책이에요. 두 개 다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책이고 이 책이 읽기가 더 쉽고요. 요거는 읽기 난이도가 더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제가 독서를 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어렵게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저자가 쉽게 쓴 책이에요. 이런 책 읽어서 여러분들이 서평 쓰시죠? 그거는 진짜 독서내공 0.001%입니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 읽을 줄 아셔야 되시고 또 많이 남기는 법. 이렇게 어려운 책을 자꾸 도전을 해야 내 문해력이 올라가고 내 뇌에 독서 근육이 생기면서 쉬운 책은 더 쉽게 읽으면서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500권 읽으시죠? 여러분 뇌 진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100%. 듀얼 브레인은 진짜 좋은 후기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최근 후기인데 이게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올해 1월 달이면 후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와튼 스쿨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의하는 이선 멀릭 교수의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반드시예요. 감히 얘기할 수 있겠다. AI 대중화의 원년을 맞이하며 올해를 원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책을 읽은 자와 AI 시대인데 이 책을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의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AI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떠들어대는 책과 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이 책이야말로 진짜 진지하게 AI를 대하는 지성인의 책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완벽한 후기죠. 이 책은 AI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AI를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나의 뇌와 인공지능의 뇌를 듀얼로 쓸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지성인 분들 중에 듀얼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뿌듯하죠. 이 책 읽고 쓰시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듀얼 브레인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은 여러분 읽기도 쉽습니다. 이 책은 분량도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달아서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읽어보시면은 AI가 이런 거구나 확 느낌이 제대로 오죠.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뉴요커에서 2025년 더 베스트 북스로 뽑힌 책이에요. 이 저자이신 엘리에저 유드코스키 교수님은 인공지능 정렬관에서 전 세계 원탑입니다. 그냥 독보적인 인물이시고 그 제프리 힌튼이랑 함께 이 AI가 진짜 제프리 힌튼은 누구죠? AI의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라인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서명을 한 분이에요. 제프리 힌튼, 엘리에저 유드코스키 이런 대가들이 서명을 거기에 다 했죠. 만든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데 이 책은 왜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되시냐면은 뭐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설명이 나와요. 이게 왜 인간의 종말에 다다르는지 그걸 알려면은 AI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 책을 봤는데 솔직하게 AI의 위력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책이 되고 저는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머니맵에 한번 찍어드릴 건데 특정 주식이 뭐 얼마나 오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서 10배, 100배 오르는 주식이 나오겠구라는 거를 확신을 섰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머니맵으로 좀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투자 관련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독을 하면은 관련 분야를 엮어서 읽으면은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이 책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거든요.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그걸로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